김갑세, 비서는 김. 뭐 사실은 뭐 50 또 광주 문제 다룬 영화 많았었지만 26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것을 다룬 영화는 이런 설정은 처음이 아니었나. 강풀 원작 만화가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발상, 네. 탄탄한 구성을 해놓은 원작이 있었고, 그걸 상당히 대중영화적으로 나름대로 잘 소화를 해서 현재 상황에서 관객들 그 상에 딱 놓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했죠. 만들기 참 쉽지 않았을 영화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작자와 감독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원래는 6년 전에 만들어져서 개봉됐어야 될 영화. 네. 네, 26년이 6년이 지나서 지금 개봉됐는데요.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죠. 네. 네. 오늘 조근영 감독님, 최영배 제작사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조근영 감독께서는 좀 덤덤한 표정이세요. 이번에 연출 데뷔하셨고, 영화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그 프로덕션 디자이너시고요. 미술 감독이시고. 지금 하여튼 영화를. 센 영화로 데뷔하셨습니다. 생활에 영화를 만드셨고,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데 관객들 반응 굉장히 좋고,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제 처음으로 집에서 하루 이렇게 쉬었어요. 쉬면서 이제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전화 주고 받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들었는데, 뭐 일반 관객분들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영화 전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욕을 먹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조 감독님의 인생 스케줄에서 이 감독 데뷔가 어느 쯤에서 예정돼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영배 대표님의 어떤 강화 배우에서. 강화 배우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강압은 아니고요. 한때 좀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2007년, 8년도가 영화계에 아주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한 1년 반 이상 쉬었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연출의 목적은 아니었고요. 뭔가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적어놓자 이런 취지로 이제 좀 써놓게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친한 프로듀서 뭐 선후배들이 보고, 저는 이제 어떠냐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괜찮다, 좀 해보자.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괜찮은 영화들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뭐,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뭐, 그런 다 잊혀진 일이 됐는데, 그리고 저는 원래 일에 이제 충실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작품도 당연히 미술 감독으로 이제 시작부터 계속 있었는데, 대표님이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당초에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같이 연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이 작품을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얼마나 두 분이서 이 작품을 가지고 고민 많이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차라리 당신이 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미술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감독하고 이제 미술 감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스태프들 몇 분하고 저도 참여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로서의 의견이기도 한데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사실은 촬영 감독이 뭐 연출과 관계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 프로덕션 디자이너로서 아이디어를 내는 되게 번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대로 뭔가 바꾸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렇게 느낌들을 좀 여러 번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제작이 무산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감독이 없었던 시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절실했던 거는 앞으로 다시 만든다고 할 때 미술 감독은 좀 이 사람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좀 제작 환경이 원래 하던 상황보다 더 어려우니 제작비를 좀 줄여야지
앞으로 뭐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작비 줄이는 거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로서 좀 그 예산을 줄이는 부분의 아이디어 이런 걸 좀 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거기서 합의 말했구만. 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예산이 한 65억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한 40억대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아하. 근데 그거를 당신이 이걸 다 줄여줄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을 우리 같이 의논하다 보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러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타워를 크레인으로 바꾸는 그렇죠. 아이디어도 이제 그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구나.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집과 초기에 그들이 모이는 아지트도 좀 동일하게 가보자. 비슷하게.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거대로 그렇죠. 완전히 구현되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한 세트를 좀 두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의 의논까지 포함해서 되게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 이제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 작가에 준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고쳐오겠다는 거죠. 야, 거의 1타 3피네. 그냥 감독.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 낸 거를 네. 싹 고쳐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걸릴까? 뭐 이랬더니 아니야, 내일 모레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잠깐만요. 예. 최대표 얘기가 길어지니까. 왜 이렇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최용배 대표한테 왜 이렇게 말리기 시작했냐? 돈도 깎아줘. 그런 건 아니고요. 제작비도 낮춰줘. 근데 시나리오 이제 빨리 뽑아줘. 뭐. 이런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10여 년 이렇게 미술 감독으로 네. 영화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 낭비를 목격을 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예산들이 세트를 짓고 이러는데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사극을 많이 해서, 그거는 뭐 찍을 데가 정말 없어서 세트가 필요는 한데, 현대물에 참여할 때는 저는 진짜 제가 미술 감독이지만 이 실제 공간이 주는 리얼리티를 구현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되게 판타지성이거나 정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닌 다음에는 리얼리티를 위한 거라면 공간을 섭외해서 찍는 걸 훨씬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고 70 같은 영화도 제가 미술 감독이면 당연히 탐을 낼 법한 시대물이고 뭐 거기에 재현될 만한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세트 없이 가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실제 공간을 가면은 연출자나 배우들이 이렇게 느끼는 정서가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초 시나리오 때부터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이 작업을 했던 26년 감독님들한테서도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도. 실제 장소에 가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머릿속에 한 반 이상은 이건 일단 반은 금방 될 것 같고 그 시나리오를 고치지 않아도 제 의지로 그냥 뭐 이렇게 이거는 돌리면 되고 제가 여기는 이런 데 가서 찍으면 돼 이런 보관들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2008년도 때부터 첫 준비를 할 때부터 워낙 많은 곳을 다녔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실 세트 촬영이 안전한 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걸 들어갈 때만 해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위험한 영화 아니냐 찍다가 테러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말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미술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공간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짧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그 외적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무래도 뭐 화제가 됐던 얘기는 뭐 2006년에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뭐 투자 다 철회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MB 정부 초기의 얘기였었고 그리고
최영배 대표는 또 괴물2 제작에 또 쓴맛을 또 봤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시고, 그 제작의 외적 환경이 어려웠던 것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주요한 어떤 그 재원 마련의 그 어떤 기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이 웹툰 원작이 2006년에 연재된 네. 거죠. 26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2007년 안에 좀 그 제작을 완성하면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08년이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 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마 2008년까지 내가 영화를 가더라도 그거를 못하게 하는 상황 같은 게 생길 거라는 상상은 진짜 솔직히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압력을 넣어갖고 투자를 하기로 했었다가 다 이제 철회하게 만드는 상황. 그럼 투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에서 압력이 왔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두 개 회사가 함께 만든 투자조합에서 이제 10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회사는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한 군데 회사가 이제 공기업이었어요. KT였었고. 그래서 그 상무가 이제 그 파트너 회사에 찾아와서 야, 하기로 한 거 취소해야 되겠다. 내가 잘릴 것 같다. 이걸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무를 올해 들어서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 KT 사장이 청와대에 가서 비서관 만나고 와갖고 자기한테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 그런다, 청와대에서. 그러니 너도 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그 파트너 회사한테 가서 우리는 죽어도 못 한다고 얘기해라. 이런 거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나갔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펀딩에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좀 있죠. 괴물도 사실은 저희가 메인 투자로 해갖고 거의 그 대부분의 금액을 모으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들 만나러 다니는데 다 그전하고 다 좀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건 최영배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왜 괴물을 청계천에서 빼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쓸데없는 얘기인가? 쌍플러는 용하지 말고. 그걸 묻지를 않는데. 아니,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의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제작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사실은 정말로 배우들 다 캐스팅하고 촬영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다 해산하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투자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들도 좀 이제 어려워했는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들이 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야, 그 당신이라면 이런 영화 투자할 수 있잖아라고 얘기했는데 거절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여간 그 막상 메이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더 이상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또 못하는 상황이 돼서 또 엎어지는 거는 참 진짜 견딜 수가 없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만들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한번 호소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놓게 된 거고. 그냥 15,000명을 모으셨죠. 예, 그 처음에 한번 실패를 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실패한 거는 한 8,000명이 한 9,000명이 한 3억 8천을 모았는데, 어쨌든 실패를 했는데 그거 모으는 과정에 이제 이승환 씨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투자로 좀 도와주면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갖고 한 10억 정도가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은 1차 크라우드 펀딩은 실패했지만 한 10억 정도가 모으니까 다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면은 진짜 모아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해서 이제 15,000명이 7억을 그렇죠. 이제 모을 수 이렇게 모아주신 거죠. 예. 대단한 재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제작비에서 포션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소액주주를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사실 지금 마케터잖아요. 개인 마케터. 지금 뭐 자기가 투자한 영화라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해서 뭐 온갖 군데에서 다 자기 영화를 홍보하는 그런 셈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사전 마케팅의 방안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연 그 진구 씨와 한혜진 씨는 그 2007년 이 무렵에도 내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2008년도에 거의 캐스팅이 완료가 그때 한 차례 됐을 때, 진구 씨는 이제 그 곽진배 역이 아니라 김주한 역으로 이제 캐스팅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김하중 씨가 그 다음 주에 개봉하는 PS 파트너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26년 개봉하게 된 게 자기도 이제 감격스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거론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김하중 씨가 이제 손혜진 예, 역이었던 거죠. 신미진 역, 신미진 역. 신미진 역이었어요. 그 한혜진 씨는 제가 과문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영화에 굉장히 어울리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스크린으로 보니까 훨씬 더 어울리던데요, 뭐 스크린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영화 보시면서.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더 하셔야 지금 기회를 드린데도 사실 저는 집에 TV도 없거든요. 네, 한혜진 씨가 TV를 주로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고착화된 이미지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사실은 뭐 거부감도 없고, 특별히 뭐 애정이 뭐 남다른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장점을 많이 살려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점, 감독님 생각에 어떤 장점? 일단 기운이 워낙 건강하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좀 에너지들이 생겨나고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오프닝 장면이요.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광주 1980년 광주의 사건을 뭐 실사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낸 것은 원래부터 기획 당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네, 이제 조근현 감독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실사로 실사였었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거의 같은 내용이었어요. 같은 내용인데 예. 어느 지점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가야 되겠다고 착상을 하셨어요? 아, 그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때 통 나온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사실 그 정말 아이디어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고, 사실 거진 20억 가까운 돈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게, 웬만한 소규모 영화 예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할 때도 가장 골머리를 썩었던 게 80년대를 어떻게 재현을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80년 그날을. 근데 여전히 이제 제가 맡고서도 가장 큰 고민이죠. 가장 큰 덩어리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정말 아이디어로 이 부분을 어차피 이게 웹툰에서 시작된 어떤 우리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강풀 작가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만화 형태로 시작을 하는 거 어떻겠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이게 제작비의 절감 효과라는 것으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 강푸 씨가 많이 받은 모양이구나.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아유, 실제로는 많이들 일이었는데 이제 그 오돌독이 오성윤 감독님이 네. 투자 형태로 이렇게 많이 전환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제작비 절감 효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화의 미학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다른 효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설프게 묘사될 수도 있잖아요. 80년대 그 광주의 그 그렇죠. 과정. 근데 이제 반대로는 네. 또 그때 당시에 제 입장으로는 저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미술 감독 티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이런 고민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참혹함이 더 상상이 예, 되는 것 예.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회화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라는 것의 장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생략과 강조가 가능한 어떤 지점들. 그림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애니메이션을 채택하면서 이제 그 오성용 감독 팀, 오돌독이 팀이 그걸 하는데 저 나름대로의 고충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숨겨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개봉하기가 공개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 영화 속에 일부가 나온다고 하더라. 뭐 이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견 같은 것들이 많이 우려가 돼갖고 사실 오성용 감독한테 되게 미안한 게 그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26년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미안했고 이제 그분이 그걸 했다라는 거조차도 사실 지금 온전하게 저희가 막 홍보를 이렇게 아직 충분히 하지도 못한 상황이 그렇죠. 관객들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편, 아주 좋은 편. 저도 갑자기 약간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그냥 딱 펀치를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영화의 정석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많이 완화한 건데도 그렇게들 느끼시더라고요. 영화에서 또 궁금했던 점이 장광 선생과 이제 그분, 네, 그 전두환 씨의 캐릭터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유심히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제5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그릴 때 발성, 제스처, 표정 이런 거 다 거의 흡사하게 이미테이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광 씨는 거의 그러지 않고 본인의 색깔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더 특색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이제 연출의 의도인지 아니면 장광 씨가 내 식대로 하겠다라고 한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배우들한테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먼저 여쭤봤었어요. 사실 처음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 경찰 병력을 또 가져다 쓰기에 왜냐하면 이 하시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뭔가 분명히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내 내려고 하다가 웃겨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게 악의 축처럼 느껴지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저한테 하셔서 그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말로는 비슷한 지점 같지만 실제로는 어떠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리딩을 하면서는 확신이 들었죠.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티나지 않게 따라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효과적으로 잘 버무려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고민은 되셨을 것 같아. 그 영화 중반에 왜 만수무강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가 나오고 그럴 때 그 딱 앉아서 탁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런 장면들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 만약에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실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칭송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또 면모를 보여줘야 되느냐, 그 사람. 근데 거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르시즘이 있는 권력자처럼 이렇게 보이거든. 진짜 악당처럼 보여. 그런 단색조로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들었거든요. 장강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출연하고 그랬을 때 되게 의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삼김시대 때 자기가 한번 그 역을 했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갖고 되게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역의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분노 같은 것들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TV 장면 같은 데서 이제
뭐 연설을 하거나 뭐 그런 목소리들 같은 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느낌 같은 것들을 일부러 많이 강조를 한 것 같고,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분명한 건 어쨌든 그 사람의 역을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 멋있게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의욕 같은 것들, 그것이 잘 드러나게 된 결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대중 영화로서 파워풀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진구 씨 캐릭터와 한일 씨 캐릭터가 유사한 이제 온위를 맞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 한번 가잖아요. 그 책방에 가가지고 넌 빠져라. 내가 여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게 뭐 우기시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망월동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뭐 거시기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고 맨 마지막에 암살 장면에서 결국 오빠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때문에 망설이고 뭐 여기서 막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이 정도에도 충분히 만족하는 울컥했거든요. 저는 계속 그 대목마다. 지금도 만족하는데 오해는 마시고 이걸 더 세게 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보다 약간 더 세게.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이경영 씨 캐릭터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그게 좀 교과서적으로 약간 다가오는 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딱 충분히 관객을 함락시킬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좀 차단해주죠. 하니까 그게 저는 약간 저걸로 하면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였어도 아마 우리는 충분히 함락당할 준비가 그때 이미 돼 있었거든. 그 진구 씨하고 한혜진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붙어가지고 둘을 좀 더 풀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경영 씨도 그래서 오히려 장광 씨보다 더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그 울컥했던 게 그 안석환 씨였어요. 안석환 씨가 그 면회씬에서 그 대사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구 씨 보고 네가 서울 가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금남로에서 내가 이렇게 뭐 인생 참 쪽팔려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88년도식이어서 그 본인의 그게 가라이 된 거 아닙니까? 괜찮던데? 괜찮으니까 이게 네. 나이대별로 꽂히는 대사들이 다 달라요. 주로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팍팍 꽂히는 것 같고. 그 검사가 경찰이 와서 막았을 때도 진배 그 서울 담배 사러 보냈는데 뭐 이런 안석환 씨가 그 아주 뭐 작은 역이지만 감초 역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역이죠.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캐릭터 얘기도 하셨지만 액션이 세 합이 붙잖아요. 이경영 배수 부인이 내부로 침투했고, 진배가 밖에서 이제 개싸움을 벌이는 거고, 자기 패거리들과 같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유진이 저격을 하고. 그래서 이 세 액션이 사실은 한꺼번에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서스펜스의 그 최고조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사실 찍기도 힘드셨을 것 같고 편집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찍을 때 이거를 어떤 강도로 찍느냐, 짧게 찍느냐, 길게 찍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편집이 달라졌을 것 같고 그 부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또 이제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보통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놓고 촬영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콘티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콘티를 작업을 해도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 또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조근현 감독께 딱 부탁을 한 거는 어디가 바뀌더라도 다시 이렇게 완성된 시나리오 형태로 다 반영을 해갖고 딱 이렇게 시나리오 형태로 고치자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걸 반영해서 그 마지막 시나리오 기준으로 완성된 시나리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렇게 고친 것도 한 10번 된 것 같아요. 촬영 시작하고 나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복잡한 구조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시나리오 형태로 완결된 것들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딱딱 매듭을 짓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아까 시나리오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이틀, 하루 뭐 이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하여간 고쳤다 하면 그냥 하루면 고쳐지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거의 천재 같아요, 정말. 자판기도 아니고 이렇게 넣으면 나오는. 예, 그러니까 넣으면 나오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감독들이 스태프과 배우들을 추스리려고 촬영이 끝나면 같이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조근현 감독은 딱 그 시나리오 고치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그 진짜 모범적으로 딱딱 일어나서 그 시나리오 고치러 가서 정말 그 다음날 딱 고쳐주는.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거의 눈물 나겠네. 예. 그래서 그 지금 복잡한 이런 구조들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어요. 아하. 순서도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늘려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어쨌든 시나리오 형태로 딱 끝내서 그 일들을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큰 실수는 없는 항상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그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잘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따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안에서 액션을 하는 거 먼저 그냥 찍고 다 따로 찍어서 사실 배우들이 훨씬 힘들었죠. 지금 이제 자기는 그렇죠. 사실은 예, 뭔가 이렇게 물론 거리는 있으나 지금 무전이 됐던 심정적으로 연결감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예, 그게 이제 부재된 채로 어떻게 보면 저 하나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찍었고 진배가 그 사람을 잡고 미진이한테 총을 쏘라고 말하는 장면을 따로 찍은 거라는 말씀이죠. 완전히 따로. 배우가 쉽지 않았겠는데. 그 장면에서 뭐 어디 광주 시사회인가 어디선가 관객 속에서 빨리 쏘라고 네, 뭐 그게 그런 이제 바로 그 유족들과 그 당시에 그 이제 일반적인 사상자라고 하는 데서 누락이 됐던 그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피해자들 이제 치유하는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 유족들과 뭐 시민군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시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올 법했던 그런 시사였던. 아니요, 저도 소리 지를 뻔했어요. 너무 늦게 쏘던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시사회 하면서 제가 이제 영화 보고 저한테 연락하는 분한테 듣고 트윗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네. 막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렇게 욕도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쏘지 않고. 빨리 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 영화적 그 시간으로는 무리가 없어요, 사실. 무리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걸 대입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그 보니까 영화적 시간은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충분히 망설일만 하고 조준이 잘 안 됐고 뭐 이런 거. 저희가 많이 줄였어요. 사실 더 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대를. 네, 그 시간대로. 아니 그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설정은 제가 볼 때 거의 끝내주는 수였는데 진짜 아이디어 진짜.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저도 그때 그 생각했는데요라고 조근현 감독에게 하면서 이제 바로 그냥 적용이 된 케이스였어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거의 신의 한 수던데 저는 맞으면 크레인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랬던. 현실적으로도 적용 가능하겠던데. 근데 배우는 진짜 무섭겠더라. 처음 탈 때는 무섭죠. 저도 뭐 다리가 막 후달거렸는데 하루 정도 타고 나면은 사실은 좀 즐기게 돼요. 네. 즐기게 된대. 비교적 견고하지 않나요? 굉장히 튼튼하죠,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비들을 올리는 거라서 뭐 이렇게 사람 몇 명 타는 거는 경호 팀장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분 살았어요, 영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 대표께서 무대 인사도 같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사실은 배우 좀 파격적인 캐스팅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분의 캐스팅은 전적으로 조근현 감독을 믿고 조근현 감독 의견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0570 때에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누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출연했던 부분들을 다 모아갖고 봐요. 이제 모아진 게 있으면 보고 아니면 제가 집에서 IPTV 켜놓고서 이제 밤에 들어가갖고 이제 보고 하는데 그 조덕재 씨가 연기한 영화들을 보는데 대사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얼굴만 나오고 사라지고 얼굴만 나오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 연기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 나왔던 것만 갖고 판단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조근현 감독 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셨고. 추천해서 예. 왜 추천하셨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뭔가를 봤던 거죠, 제가. 그때 그거 70을 하면서 거기도 아주 잠깐 나오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저 사람을 한번 나중에 내가 딴 영화를 할 때라도 한번 추천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저도 사실은 대화는 요번에 만나 처음 해봤었어요. 근데 항상 자기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기회가 안 오고 있었던 것 저건 또 같고. 뭐야? 그래서 뭐 마음껏 펼쳐보신 거죠, 이번에. 무대 인사 다닐 때 선글라스를 끼고 무대에 오르고 그다음 저희가 무대 인사할 때 이렇게 시작 전에도 했지만 이제 끝나고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끝나고 했을 경우에는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었죠. 뭐 선글라스 끼고 올라가는 것도 자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자기가 맡은 배역이 그러다 보니까. 네. 안경 싹 올라와. 영화에서 싹 배불색 힘으로. 그러니까 장광 선생과 비슷한 느낌의 임팩트를 주더라고요. 워낙 이제 다른 캐릭터들은 워낙 자기가 주어진 그 업무 분장이 확실하니까 가는데 그 두 분들은 굉장히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역할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6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을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은 많이 받거든요. 뭐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 영화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제가 올해 개봉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감독한테도 주문했던 바고 이제 투자자들하고도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런데 첫 번째는 어쨌든 2008년에 제가 영화를 못 만들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뭘 나서서 할 만한 그런 뭐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잘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영화를 못 만들게 하는 현실 이거에 굴복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못 만들게 한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있을 때 사실은 나 이 영화 만들었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고요. 안 근데 떠날 때 공교롭게 네. 그때 만들게 했으면 이런 대선 뭐 이런 것도 없었겠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어쨌든 뭐 킬링타임용 영화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영화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디어들처럼 결국은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기왕 미친다면은 뭐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게 가는 쪽으로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냥 바람이 있을 뿐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모험을 한 셈일 수도 있죠. 최용배 대표 같은 분께서. 왜냐하면 그 못하게 한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이 영화를 내놓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안 떠날 수도 있잖아요. 농담처럼 뭐 이렇게 그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느 당 이렇게 입당 원서를 이제 이렇게 호주머니 안주머니 잘 넣고 다니고 있다. 뭐 그래서 혹시라도 뭐 결과가 이상하면은 바로 사인해서 뭐 전향서를 쓰겠다. 뭐 이런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영화 속 대사처럼 쪽팔린 얘기죠. 사실은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될 역사를. 네. 일반 관객들 반응을 저는 요새 거의 시사회를 안 가고 극장에서 를 보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관객들 네, 반응이. 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20대 관객들이 재밌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야 진짜 어이없다. 결말에 대해서 진짜 짜증나지 않냐? 막 그러면서 많이 이입이 됐어. 그래서 막 그런 재밌다고 그러고 한혜진 죽인다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앞에 쫙 50대 분들이 쫙 가는데 마치 그 있잖아요. 말세야 뭐 이런 표정으로 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의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뒤에서 보고 있는데 참 재밌다 이거. 여기 완전 이 극장 안에 이 축소판이 있다 지금 이 사회에.
그래서 이게 심정적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 이 26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조 감독께서도 어쨌든 뭐 비슷한 맥락이죠. 첫 작품으로서 너무 묵직한 영화여서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지금 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32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강산 3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령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영화여서 사실은 균형추를 잡기 참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부담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배팅하는 기분으로 하신 것만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제 나름의 전략이랄까? 그런 건 뭐였냐면은, 일단 그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이제 원작과 어떻게 차별을 했느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뭐, 대선에 뭐 영향을 끼치려고 작정을 한 거냐, 뭐 이런 건데,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답은, 그 원작은 연재가 되고 있었고 봤던 걸 또 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관찰이 되지만 영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왜 강풀의 26년을 많이 봤다고는 하지만 안 본 사람도 충분히 많을 거고 네.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감정을 전달하자. 그래서 자기가 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닿으면 찾아볼 거다 아마. 그런 전략이랄까 그런 게 이제 제가 그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 각색이 이루어진 거고요 사실상. 그래서 대표님하고도 그런 지점들이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고 그러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냥 영화로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굉장히 적나라하게 정치적인 색을 띠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영화냐는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연출자로서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었고 사실상 뭐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 외 어떤 시대마다 대중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거나 만들어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구전. 그런 느낌의 영화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거칠고 투박하고 좀 멜로디가 좀 조악해도 그냥 이렇게 마음들을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어떤 뭐 되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소박하게 그런 정도의 어떤 바램만 가지고 이제 제작 자체에 그냥 충실했던 거고요. 대선의 영향,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가 되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 다음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기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봐야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한 2달 정도 남았으면 뭐 많은 사람이 보는 것으로 뭐 기준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빨리 2주 안에 이제 빨리 봐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설정이 너무나 독특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피해자의 자손들이나 뭐 후예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절치부심, 그 복수극을 벌인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설정 자체에 많은 관객들이 일단 뭐 역사적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 얘기지만 현재로 끌어당긴 얘기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엔딩은 진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딩을 뭐 만드신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수위에서 맞춰야 될지. 좀 명쾌하게 찍어놓고 편집 때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 정도인가요? 그러면 결국 나온 수위는? 그런 네, 그런 마지막 것 같습니다. 부분이라 여기서 아직 안 보신 분들 때문에 그렇죠. 네. 다 말씀을 하긴 어려운데 하여튼 어쨌든 오픈된 결말이라는 정도로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시는 결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원작에서와 달리 좀 영화인데 영화 속에서라도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정말 통쾌하게 뭐 카타르시스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좀 좋지 자막 깔면 않겠는가. 되잖아요. 이 영화는 실제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 뭔가 면죄부를 주는 거나 보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현실을 잠깐 착각하게 만드는 엄청난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법리 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는가? 예. 근데 법률적으로는 제가 좀 철저하게 검토해.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결과는 뭐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문제고. 그 하여튼 뒷부분은 뭐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좀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장광 씨 그분의 대사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뭐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뭐 이런 대사를 했는데 지루하다고 지루하다는 표현하죠. 정말 그럴 것 같긴 해요. 느낌에. 그분이라는 표현 정말 너무 점잖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도 좀 역사를 털는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26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볼까요? 저는 뭐 그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좀 자식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영화가 저는 굉장히 그 기획을 하셔가지고 결국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운명처럼 만나서 조 감독님 만나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축하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영화 속에서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지루하다고 할 때 한 번 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쪽 입장에서 지루해? 한 번 더. 이거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결국 늘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어온 모든 문제인데 해방 이후에.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상당히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친구가 대사가 그거잖아요. 지금 안 하면 26년 더 간다. 그래서 그 대사 듣는 순간 끔찍하더라고요. 진구 씨가 되게 잘하던데? 남영동 1985 영화 마지막에 이제 고문 증언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른 의원께서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자기는 죽이고 싶었다.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괴물이 돼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묘하게 이제 남영동 1985가 겹치면서 서른 의원처럼 정말 그 사람이 죽이고 싶으면 26년을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안 웃네, 이게. 나름대로 위트라고 해서, 유머라고 해서 했는데, 연결돼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조 감독님 됐어요, 이제. 그게 됐고. 조 감독님은 앞으로도 요새 연출을 하실 거죠, 이제. 이왕 이게 된 거. 예,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 같아. 말은 저렇게 어디 하는데,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 벌써 다음 작품 한 두세 개 지금 짜놨는지 몰라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최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또 쓰실 텐데, 뭐. 뭐가 걱정이세요? 온 시나리오도 한 마감의 번 압박이 있으면 쓴다는 거 아니야. 그냥 내일까지, 이거. 이 영화의 그 종영 시점에서 다시 한번 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가 정말 여러 의미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좀 무거운 영화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만 뭐 만나서 이렇게 얘기들을 나눠보면 영화적으로 뭐 겉으로는 좀 무거워 보이더라도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할 얘기가 많은 영화들이었죠. 이게 영화적 활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현실이 무거운데 뭐 여기서까지. 근데 우리 자리는 무겁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대화도 좀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유머가 안 통해서 그렇지. 그것만 문제 있었고 나머지 다 좋았어요. 자, 26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시즌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영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어느 상황에서 웃기면 웃는데 안 웃겼어요.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런 분들 저도 약간 긴장을 한 거죠. 뭐. 진짜
이게 좀 제가 원래 잘 웃거든요. 어지간하면 웃거든요. 사실. 평생은 안 도와주는 사람이 최홍배 소장이야. 지금 웃잖아, 지금.